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벌써 254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종가 기준으로 2540포인트를 넘겨가는 강력한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 대략적으로 저항선에 대한 물량 소화를 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24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온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오들면서 마이너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무릎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도 보였고, CPI 등의 물가 지표가 아직은 남아 있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슈팅 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수급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흐름들이 오후장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부분들이 여전히 좀 강세였지만 힘이 조금 빠지고는 있고요. 종목별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약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유리기판이 좋았다 그러면 모든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몇몇 종목은 상당히 강하고 나머지는 또 쉬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또 어떻게 선정하느냐 문제도 업종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슬림화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시장이 그렇긴 하지만 지난 연말을 생각해 보면 1, 2월 달 굉장히 좋은 수익률 게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지금 숫자에 되게 예민하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면 PSK 홀딩스가 장 막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마이너스로 마무리 거래됐던 종목이 종가 단일가에서 지금 플러스 한 4, 5%로 확 튀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이제 숫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장 막판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PSK 홀딩스 정도였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중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역시 숫자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도 보이는 종목이 꽤 보였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착실하게 숫자를 좀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 연말 4분기보다는 지금 1분기에 상당히 견조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 하나님, 늘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자주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고, 이렇게 댓글창도 달아주시면 제가 잘 보고 있겠고요. 마녀쭈 님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타시기 님이 박근영, 이두박근. 이렇게 그게 되는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댓글창도 좀 밝고요. 시장이 작년 4분기처럼 안 좋으면 댓글창도 그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분도 계시고 또 이 장에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데일리 힌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 이것들을, 업종에 대한 이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양자 컴퓨팅과 우주항공, 방산, 조선과 조선기자재, 카메라 모듈과 아이폰, 미용기기, 음원 음반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전일 경제지표 영향이 하락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심의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취업자, 소비자 심리지수 모두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관세 불안화가 또 완화가 되고 1월 기대 인플레 3%로 보합에 반등을 줬습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금리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2.9%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3.9% 상승하면서 역시 반도체 섹터가 어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TSMC 등 대만 반도체 1월 실적도 호조를 보였고요. 1월 매출이 약 13조 원, 2,93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9% 늘면서 여전히 IT 섹터가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 어제 방송 중에 테크 섹터에 대해서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배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테크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강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도 트럼프의 관세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전일 상승분을 미반납하면서 강했고 조선과 방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이틀 내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철강제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전 기준 뚜렷한 순매수 주체는 부재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그대로 지지를 했고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금일 오전 기준 약 4,5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팅과 조선 그리고 양자, 유리기판, 엔터, 인터넷 게임 테마주가 강세였는데 잘 보시면은 피팅 조선 그다음에 엔터, 인터넷 게임 이 대부분 관세에서 좀 벗어난 섹터들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난 섹터 중심으로 주가들이 여전히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관세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양자나 뭐 유리기판 이쪽은 뭐 테마성으로서 여전히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특히 유리기판 쪽은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죠. 화장품과 음식료, 2차전지, 금융주는 약세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로 외국인 대량 매집으로 뭐 3% 중반 이상 주가들이 어제 올랐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장중에 나타내면서 최근에 6거래일 중에 4거래일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예상치를 약 68%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상당히 급등각이 보였고 한화오션 지분 매입 공시도 오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화오션도 약 8% 가까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폴란드로의 방산 수출 증가, 환율 수혜, 뭐 반복 생산에 따른 이익 극대화, 그다음에 호 수출과 호 실적, 강달러 이 수혜 관련해서 역시 방산주도 오늘 LIG 넥스원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조선은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 초격차 확보에 2,600억 원 투자 관련된 투입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실적의 정책과에 뒷받침되고 있다 분석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관세 노이즈에도 호실적 보인 업종 중심으로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 미용기기나 엔터, 게임, 우주항공 업종 그리고 역시 APR 그다음에 SM, 펄어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호실적 등의 역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 일라일릴리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연일 상한가를 보였던 올릭스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숲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기사가 하나 나왔죠. 분식 회계 의혹이 쌓이면서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투명하게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죠. 그리고 중소형 로봇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 등의 중소형 로봇 테마 차익 실현 매물 따라서 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일부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 기관 매수가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도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2,540포인트 언저리까지 안착 시도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모멘텀 유입되는 업종 중심으로 상승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한화 계열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지분 취득 움직임 등 이슈와 정부 차원의 산업별 지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방산, 조선, 바이오 등 강세 보이는 적도 있었죠. 자, 방산업종을 보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급등했다 보이고요.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포함 4개사로 분리된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존 지상방산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해양사업 확장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 가시화 등 모멘텀으로 LIG 넥스원과 S&T 다이나믹스 등의 방산주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고요. 조선업도 강세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K조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39.5% 증가한 2,60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STX 엔진, HD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등 강세를 보였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경우에는 LNG, 벙커린선, 내척 수주 소식 반영되면서 상승을 보였다 반영이 됩니다. 자,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게임과 미디어 업종 역시 강세를 보였고 NC소프트, 크랩톤 등 상승하였고요. 펄비스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하이브, 스튜어 드래곤 등 미디어 엔터 업종들도 역시 강세를 보여서 역시 중국 쪽의 한한령 해지의 기대감도 일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화 계열사가 특히 눈에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계 작업 속도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고 있죠. 자, 업종별로 상승 탑3 섹터는 운송장비와 부품, 오락문화, 제약 등이고요. 업종 하락 바텀3는 종이목재와 섬유의류, 비금속 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등의 둔화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또 튀어오른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에 또 조정을 볼 수 있어서 변곡점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오늘 뭐 장전에 미국 선물은 살짝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뭐 그렇게 한화그룹이 계속 화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한화 계열사들이 주가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엉뚱하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섹터들이 한번 모멘텀을 타면 이렇게 굉장히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릴 만한 섹터가 사실은 잘 없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떻게 수급이 들어올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종목이나 업종, 섹터를 계속적으로 팔로잉을 하면서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가 조금 실적이 좀 아쉬웠죠.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좋았었는데 SKC가 실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현재 숫자에 민감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달 CPI 추정치인데요. 각 그 IB마다 추정치를 내고 있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역시 뭐 0.32%, 2.9%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3% 그리고 3.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기준에 컨센에 맞게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CPI가 많이 튀느냐 아니면 좀 더 하향 안정을 찾느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평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컨센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게 MSCI 관련된 골드만삭스 자료를 이제 가져온 모양입니다. 자,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이게 EM 쪽에서 펀드 편입 비중을 나타내는 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EM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3개월 전 대비 35bp, 6개월 전 대비 80bp 증가하면서 EM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게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걸 약간 확대해가지고 제일 위쪽으로 한번 좀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보시면은 제일 위쪽 단에 보시면은 코리아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켓 쪽에 보시면 코리아 쪽이 보이죠. 가운데 쪽에 짙은 푸른색 막대가 오른쪽으로 쫙 아주 깊게 나온 게 있죠. 그래서 3개월 체인지와 6개월 체인지가 있는데 한국이 3개월 전 대비 35bp 그리고 6개월 전 대비 80bp 증가하면서 BM 내에서 전반적으로 EM 내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EM 펀드에서. 그러니까 한국 쪽 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차이나 쪽에서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디아 쪽 빠졌고 대만 빠졌고 뭐 브라질도 빠지고 이렇게 밑에 쪽에 붉은색 쪽으로 보시면 그런 국가들이 EM 내에서 펀드 비중이 빠지고 있고요. 한국 비중이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편입이 되면서 한국 쪽에 최근에 연초부터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도 이런 EM 내의 주식 관련된 자금 비중 이 부분들이 좀 올라선 것이 역시 눈에 띄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다른 국가보다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위에 해당되는 게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타일랜드,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뭐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국이 월등하게 지금 EM 내에서 한국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도 아마 이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시장의 매크로를 조금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새롭게 섹터로 한번 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반도체 역시입니다. 오늘 장중에 최근의 흐름들은 역시 스페셜티,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그다음에 GDDR 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관련 쪽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주식들이 내줬는데요. 역시 그 가운데서 최근에 눈에 띄는 게 2, 3일 정도 제가 눈에 띄게 들어온 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익 IPS,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레거시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도 이 이야기를 조금 오늘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구환신 효과로 채널 재고 조기 안정을 찾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이 포함되어 있고 25년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고요. 실제로 판매량이 양호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채널 재고는 춘절 기간에 소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이구환신이 겹치면서 재고 소진 강도가 예년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춘절 기간에 중국 전국 가전 매출은 전년 대비 166%, 휴대폰 매출은 182% 증가를 했는데 주요 이커머스에서 이구환신 검색량이 4천만 건이 넘었고요. 주문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잠정치에 따르면 춘절 기간 전국적으로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 판매량이 45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이구환신 총 매출의 45%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가전 등의 디지털 제품 중 휴대폰 매출 비중이 70%에 달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뭡니까?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기가 움직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 재고 조정이 기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 고객사들로부터 주문 증가는 체감되지 않지만 테크 전반은 물론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도 업황 조기 안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자, 이런 근거로 최근에 새롭게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원익 IPS, 물론 동진 세미캠은 파운드리, 삼성의 파운드리의 조기 안정화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 업체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동진 세미캠의 급반등 그리고 원익 IPS의 바닥에서의 급반등세가 최근에 스페셜티 메모리 이쪽 관련된 장비 소재 이거와 달리 굉장히 눌려 있었죠. 오른 게 거의 없고 낙폭이 컸었는데 이런 원익 IPS나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게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부 2, 3일 정도 굉장히 튀어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폰스가 제공적인 스팟 프라이스를 보면 가격 하락 둔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 제가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말씀도 드렸는데요. 결국 최근에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던 DDR4 가격의 하락세가 멈춰지기도 했고요. 더욱이나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DDR5 전환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DDR4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 공급업체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하지 않았던 램기 업계에 춘절 이후에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탐즈에 따르면 파이손 일렉트로닉스가 명절 이후에 고객사들에게 약 10%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손 일렉트로닉스는 시장에서 굉장히 재고가 많은 업체 중에 하나로 이미 확인이 돼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격이 역시나 10% 춘절 이후에 명절 이후에 고객사들에게 10% 가격 인상을 통보할 정도면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된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업체의 가격 인상 시도는 업계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유추하는 광경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채널 재고의 조기 마무리가 고객사들의 메모리 재고 조기 정상화 그리고 이에 따른 주문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아까 낸드에 관련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역시 25년 디램 매출액 내에서 HBM 비중은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20%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급반등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급반등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하루 이틀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꽤 의미있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디램, 레거시 디램에 대한 실적 변동폭이 높은 삼성전자가 더 이제 민감하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은 이미 디램 조기 안정화 가능성을 가정을 했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실적 전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대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비중 확대도 여전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오히려 레거시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IPS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슬슬 올라왔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바닥권에서 장대 안봉이 한 2, 3일 정도 나왔고요. PSK 홀딩스가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장 막판에 3시 20분경에 마이너스권으로 끝났는데 동시효과 수준에서 아주 강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동시호가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 동시호가 단일가에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HPSP 매각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ISS과 같은 최근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ISC,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리노공업은 또 액면 관련된 부분에서 500원에서 100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또 늘리는 그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리노공업도 너무 이제 거래하기 좀 힘들었던 종목인데 물량을 늘린다면 또 매매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근데 뭐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S투자증권에서는 커스텀 HBM으로 미중 AI 전쟁을 돌파한다는 이야기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HBM 쪽의 비중이 역시 있는데 HBM도 예전에 고사양 HBM보다는 이제 ASIC 반도체 이런 추론 ASIC 칩의 폭발적인 물량의 증가를 전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딥시크가 이제 쏘아 올린 공이잖아요. 딥시크가 결국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어떤 예를 하나 들어준 거기 때문에 추론 비용의 절감에 따라 추론 ASIC 칩의 폭발적인 물량 증가를 전망하고 요구 HBM 성능 향상이 지속되어서 커스텀 HBM의 개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수요 양극화가 될 수 있고 중국 경쟁사들의 범용 메모리 시장 위협 속에 생존 전략이 이런 쪽에서 커스텀 HBM 개화로도 올 수 있다. 뭐 이거 커스텀 HBM이라고 하면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이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커스텀 HBM으로 간다면 글쎄요.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기회가 열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은 됩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DS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서는 ASIC 반도체 칩 설계 수요 증가로 실적 증가 전망되는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슈페타시스나 리노공업을 또 긍정적으로 관심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향후 로드맵 해가지고 한 표로 알려드렸는데 역시 여기서 뭐 장비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ALD 저변 확대 노력이 들어간다. TGV나 TSV 들어오면서 응용性확대된다. 유진테크는 제품이 다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PSK도 뭐 메탈 에처 시장 신규 진출을 할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 본도 라인업이 다각화되고 있다. 한화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PSK홀딩스, 파크시스템즈, 뭐 넥스틴 대부분 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오사트 후공정도도 보면 솔브레인, 하나머티리얼즈 어제 많이 급등했나요? SIC 링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지금 SK그룹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IC 이쪽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TSK나 SNS텍, 리노공, ISC,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 소부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의 뭐 IT 반도체 중심의 상승폭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들이 여전히 많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죠. 대부분 다 많은 IB들이 역시 많은 리포터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IT 쪽 중심으로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1월 20일 보조금 정책에 따른 세트 가격 변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지금 애플이나 보시면 보조금 정책으로 가격이 6,399위안 정도 되는 게 5,299위안으로 거의 1,100위안 정도가 빠졌네요. 아이폰 15, 256GB.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은 중국 관련된 보조금 정책에 따른 세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거의 가전제품 가운데 약 70%가 스마트폰 판매였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재고가 빠지면서 메모리, 일단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재고가 급감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1월부터 세트 판매 개선 기대로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삼성전기를 지속적으로 수혜 예상 종목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4,000에서 6,000위안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108%나 급증하면서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판매가 급증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춘절 기간 보조금 효과로 소비재 판매 310억 위안을 돌파했고요. 약 3조 9천 원 규모의 보조금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죠. 보조금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보조금 3조 9천억이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전 매출 166%, 휴대폰 매출이 182%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AP 업체들도 1분기 중국 내수 수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퀄컴과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1분기 가이던스가 퀄컴 같은 경우는 9에서 19% 성장을 더 하는 것으로 올라갔고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6에서 14% 더 성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1분기에 중국 보조금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역시 비관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중국 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익스포즈가 가장 높은 회사로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약 40%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삼성전기가 또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올라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캐리온님, 근영형 고마워요. 시간 외에서 PSK 홀딩스 단타 쳐서 먹고 나왔습니다. 야, 지금 부지런도 하십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시간에 거래하셔갖고 수익 내고 나오셨다고요? 아, 진짜. 예, 뭐, 올해 연간 수익률 상당히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또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책임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마디 한마디 좀 더 조심하고 약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자, 뭐 오늘 뭐 비선 K님 안녕하세요. 댓글은 처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셔서 봐주시고 또 시간에 거래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금 약간 번외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겁니다. 자, 오늘 오픈 AI하고 이게 말들이 많았죠. 샘 올트만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설전했습니다. 설전, 약간 기싸움. 자, 머스크를 포함한 투자자 그룹이 오픈 AI를 974억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형성된 밸류에이션 2,400억 달러 대비 매우 할인된 수준이죠. 그래서 974억 달러죠. 974억 달러 인수하겠다 했죠. 그래서 샘 올트만이 이를 거절했고요. 오히려 샘 올트만이 샘 올트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X를 97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죠.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모르겠어. 이게 뭐 어쨌든 마스크하고 샘 올트만이 시장에서 워낙 그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해 니네 살게 이 정도 주고 우리 사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택도 없어 이렇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너가 하고 있는 X 내가 살게 이 정도 주면 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엄청난 금액들이죠. 97억 4천만 달러 인수하겠다.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IT 쪽에서 상당히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개발 경쟁 본격화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추진 모멘텀 지속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올해에 따르면 AI 시장 성장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되면서 역시 좀 더 높은 수준의 뭔가 기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소재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자,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전기를 주축으로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올해 시험 납품을 진행한 뒤에 27년 이후 본격 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의 SKC가 올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정보기술 최대 정보기술 가전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쇼 CES 2025를 통해서 유리기판을 선보였고요. LG그룹의 LG이노텍 문옥슈 CEO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인되고 있으면서 유리기판 장비라든지 관련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이 삼성전자만의 독자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반도체 사업 부분 내에서 첨단 패키징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국내 소수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이야기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한빛 레이저, ICD, 그다음에 PIE, 그다음에 HP 테크놀로지 등의 유리기판 관련주도 역시 분위기를 타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역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슈가 있었고요. LG 넥스원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AI, 우수 첨단 소재 등 10대 국방 전력 기술에 오늘 27년까지 3조 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봅니다.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의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이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상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K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산 쪽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나토 쪽에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GDP의 2%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나토 쪽에 대해서 GDP 대비 5%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을 지출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과 관련된 나토 관련국들이 역시 방위비 분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장마감 후에 24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2,400억, 전년 대비 20.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조 7,200억, 전년 대비 149.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조 5,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53% 증가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만 보면 8,925억 원, 순이익이 2조 5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93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크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급반등을 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 방산업체 4곳이 모두 합치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방산 관련된 쪽은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방산 관련된 쪽이 좋았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오션 관련된 지분 취득이죠. 이게 표인데요.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정도 보시고, 이 표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제 이 원고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다운 받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운을 안 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열람하기를 보시면 이게 볼 수 있는 표인데 잘 안 보실 건데 이게 한화그룹의 이게 그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한토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거래 반영 전의 기준 지배구조인데 지분율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오션 보통주 지분율이 기존에 23.14%였는데 이게 신규로 30.44%까지 올라갔죠. 신규 취득이 7.3%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원을 추정해보면 한토증권에 따르면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를 4.99%가 아마 가져갈 것으로 보실 것 같고 한화 컨버전스 0.69% 전량을 가져가서 보이는 거고요. 한화 에너지 코퍼레이션 싱가포르 쪽에 1.62% 전량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오션 지분 취득 거래를 추정해 본 표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지분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기 전에 지배 구조이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 한화 컨버전스, 한화 에너지 코퍼레이션 싱가포르 이쪽 관련된 지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오늘 또다시 테마주로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연구팀이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 알려지는데요. 도쿄대학교의 아바사란트 와리 조교수와 후루사와 아키리 교수팀이 NTT와 공동으로 빛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의 계산에 사용되는 양자 얽힘 상태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알렸고요.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분야 국제하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됐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양자 과학기술의 전년 대비 54.1% 증가된
198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총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으로서 성능이 검증된 양자 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 현장에 제공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게 중점 과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QSI, ALT, i1 플러스, KCS, X게이트, 한국첨단소재, 아톤, 우리로 등의 양자 암호 컴퓨팅 관련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양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데 확실히 작년 12월부터 이 양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테마 키워드가 역시 시장에 간간히 수익을 주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리기판도 좀 조심하자는 말도 일부 나와요. 실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업에 영향을 주고 받느냐, 이렇게 수혜를 보는 종목이 맞느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실제 그럼 로봇 가지고 정말 돈을 버는 것이냐 말들이 많은데 뭐 시장은 분위기가 좋으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얽히면 주가 오른다 뭐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또 주식시장의 한 일면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테마성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만 권고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회사 관련해서 좀 더 긴밀하게 스타디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섹터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 속에 소폭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가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두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망가뜨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생산의 미래 부흥을 위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용은 3월 4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 관련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오히려 중간에 3월 4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니까 중간에 뭔가 협상을 하겠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악재로서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받아서 무관세를 수출 중이던 한국 철강업계 우려가 또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일부 있는데 트럼프 1기 집권 시즌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해서 제외하는 등 많은 예외 조항이 또 만들어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뭔가 받아들이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주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이게 뭔가 수입을 많이 한다. 이번에 아마 항공기를 샀나요? 대규모 항공기 수입을 발표하니까 호주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2기도 역시 관세는 뭔가 협상의 도구로 쓰면서 중간에 협상이 됐을 때 예외 조항을 두거나 뭐 거기서 제외시키거나 그런 사태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자체로만 놓고 뭐 너무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을 가지거나 시장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주가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입니다. 중국 내 K의료기기 돌풍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1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업체의 대중동 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2배 수준으로 4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헬스에서 라메디텍이 피부질환 치료기기 K빔의 중대형 유통사를 확보를 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보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아랍헬스에서만 40여 개국의 파트너사와 417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뷰티뿐만 아니라 의료 AI,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지금은 수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4개국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액은 21년 4,212만 달러에서 24년 7,920만 달러로 4년 만에 약 88%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소득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 국내 어떤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용기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으로 중국산 의료기기 기피 현상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오더가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APR이 실적을 내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자, 뭐 긍정적인 리포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APR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는 평가 리포트가 뭐 그런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토증권에서 APR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매출이 양호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뭐 마진율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봤습니다. 컨센서스는 APR이 OPM이 18.1%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 OPM이 영업이익률이 16.2%로 한 2% 가까이 OPM 마진율이 수익성이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뭐 행사 진행에 따른 프로모션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OPM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봤죠.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이나 이런 APR 같은 기기 같은 경우도 역시 작년 하반기 유통사 브랜드사의 강도 높은 할인율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시적인 미국 화장품 내에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 이슈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약간 조정을 받은 것도 아마 이런 영향도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실적 발표한 LFBT도 실적 발표에서 1월 미국 매스 화장품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언급이 되면서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이 APR도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약간의 매스의 부진도 이렇게 OPM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APR의 4분기 실적이 양호한 매출 증가했다는 기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다는 점에서 맞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화장품에 대해서 역시 우려가 일부 OPM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출시된 예정인 APR의 신규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자 이런 정도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키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키우 방문 예정 소식 등의 종전 기대감 등의 일부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주가 오늘도 약간 반등을 줬다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14일부터 또 지금 16일까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 미넨에 지금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첫날 JD 벤스 부통령과 미국 부통령과 만날 계획이어서 종전에 대한 뭔가 코멘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재건과 건설 기계 쪽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뭐 한 가지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3프로에서 지금 준비한 그래비티 탈모 샴푸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준비된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감 임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CES에서 상당히 지금은 기술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그때 벤처 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상당히 좀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 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주목한 샴푸, 그래비티 샴푸입니다. 이게 탈모 샴푸인데, 이 모근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당히 넓어지면서 뿌리가 이제 상당히 좀 헐렁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뭐 자연적으로 뭐 머리 헤어는 되게 빠지죠. 근데 이것을 모근을 꽉 잡아주는 코팅 기술이 필요한데, 이 그래비티 샴푸는 그런 탈모 관련된 부분에서 코팅 기술로 꽉 잡아주는 기술 때문에 상당히 뭐 머릿결이 풍성해지고 탈모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은 안 써봤는데요. 뭐 탈모를 너무 걱정할 정도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봤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엄청나다고 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상품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 기억에 2개 상품 패키지에 아마 7만 원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샴푸 가격으로 봐서는 뭐 일반 샴푸보다는 상당히 조금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샴푸 관련해서 탈모에 너무 이제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서 충분히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댓글창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남아있는 수량이 별로 없다고 해요. 마감 임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꼭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상승을 가지고 오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